둘, 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에랄입니다. 2018 삼마에랄TV. 다산 정약용조 경세읍 1. 그 안에서 경세읍 제5권 지관 수재 3 전제 뒷부분 46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삼마에랄TV. 실적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등록을 추천합니다. 주례 지관에 제사는 그 땅을 맡기는 법을 관장한다. 지사를 물색하고 지식에 맡겨서 정령을 기다리게 한다. 465페이지. 북중지역은 전리로서 맡기고 원지는 장포로서 맡기며 근교지역은 택전, 사전, 고전으로서 맡기고 원교지역은 관전, 우전, 상전, 목전으로서 맡기고 전지는 공업전으로서 맡기며 초지는 가업전으로서 맡기며 현지는 소도전으로 강지는 대도전으로 맡긴다고 하였다. 작년에 재는 사이다 하였으나 나는 쟤는 문서한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서경에 납고해도 군신의 공을 보아서 기재한다라고 하였다. 임이란 부담과 같은 것인데 이 직을 이 지역에 주어서 부담시키는 것과 같음을 이룬 것이다. 물이란 불변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정연은 물색한다고 이뤘다. 지사란 그 땅에 알맞다는 것이며 지식이란 농, 목, 형, 웅 등이다. 태제는 9가지 직으로 만민에게 책임진다고 하였다. 중국이란 성중이고 원지란 성바뀌고 근교란 사교 안쪽이고 원교란 사교의 바깥쪽이고 전지란 방전이고 초지란 가삭이고 현지란 방현이고 강지란 방도이다. 정연은 저는 백성이 살고 있는 구역이라고 했으나 나는 이란 비려의 총칙으로서 성 안쪽에는 오직 민가가 있을 뿐 과원, 셰프, 밭도랑은 없다고 생각한다. 나무 심는 것은 장이라 하고 채소 심는 것은 포라고 한다. (466페이지) 육향과 육수에는 15만호가 있으며 과원과 채포를 반드시 넓게 설치하여야 과실과 채소를 공급할 수 있다. 정연은 택전이란 벼슬을 사퇴한 자의 집에서 받은 전지다 하고 하였다. 사전이란 삼사가 받은 육전이고 고전이란 상인이 물화를 고경으로 제공했다가 가을에 가서 회개하여 고전 곡식으로서 그 값을 받는다. 그것은 고전인데 근교 지역에다 이 전지를 맡긴다. 관전이란 성인으로서 관청에 있는 자가 받은 육전이고 우전이란 응인으로서 전지로서 소를 기르게 하는 곳이고 목전이란 목인의 전지로서 양과 돼지를 치도록 하는 곳이고 상전이란 특례로서 상사하는 전지인데 이러한 전지는 원교 지역에다 책임진다. 공업전이란 천자의 녹전이다. 맹자의 임금의 녹은 경의 10배이다 했는데 천자도 또한 같다. 사정이 우비되는 되므로 공업이라 이른다. 가업전이란 경 대부의 녹전이고 소도전이란 사전에 봉작된 자의 체질이며 대도전이란 사현에 봉작된 자의 체질이다. 생각건대 주나라 제도의 육수는 11로 하고 야외에는 굴로 하는 것 외에 큰 부세가 3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이포인데 이것은 후세의 호역이라 이르는 것이고 둘째는 옥석인데 이것은 후세의 전조라 이르는 것이며 셋째는 부가에 대한 부세이네. 이것은 신공이라 이르는 것이다. 한당 시대의 조용조라는 것은 바로 이 율법이다. 조란 전세이고 용이란 신공이며 조란 호역이다. 10일은 수인의 소관이고 9일은 소사도의 소관이었다. 제사가 권장하는 바는 첫째, 그 땅에 맡겨서 지식을 주고 둘째, 세를 부과하여 잡고를 467페이지 증거하는 것이었으니 10일과 9일은 제사의 소관이 아니다. 선정은 백성의 집을 택이라 하는데 택전이란 더욱 많아짐에 대비한 것이라고 하였다. 살피건대 주나라 제도는 무릇 조정이 벼슬하는 자는 관할을 집으로 삼아 그 자손을 키웠다. 태제는 태제의 관서에 살고 제사는 제사의 관서에 산다. 공덕이 있으면 수레와 이복으로서 등용하며 그 품계를 올리고 녹봉을 증가할 뿐이다. 죄를 지어 명관되지 않았거나 나이가 많아서 조정이 벼슬을 돌려 바치지 않았으면 항상 공서가 있는데 어찌 사갓집이 있겠는가.
오직 벼슬을 두루 바친 신하가 물러나서 사는 집이 혹 성 안에 있으면 시정지신이라 지칭하고 혹 교회에 있으면 총무지신이라 지칭한다. 후정의 뜻을 어길 수 없는 것이다. 선종이 사정이란 사대부의 아들이 받아서 경작하던 전지이라고 하였다. 정현은 벼슬하는 자는 또한 전지를 받으니 이것을 규전이라 일렀다 하였다. 생각건대 옛적에는 세력이 있으므로 사대부의 아들은 반드시 자신이 직접 경영하지 않았다. 만약 서사의 아들이 결국 농부가 되었으면 다만 전지 백료를 받아서 정읍에 편입될 뿐인데 또 어찌하여 별도로 사정을 급여하겠는가. 만약 아비가 녹을 먹는 중인데 자식이 또 전지에 농사한다면 더구나 비리에 속하게 되니 성전의 말은 따를 것이 못 된다. 규전이 비록 제정이기는 하나 또한 녹전 옆에 이 규전을 설치했던 것이니 대전, 보전, 초자 등의 시는 모두 경, 대부가 농사하여 선종에게 제사하는 시이다. 그 시에 나의 광해 곡식이 가득하다. 그 바지랑을 혹 남쪽으로 혹은 동쪽으로 한다. 해마다 468페이지 만을 받는다. 곡식 더미가 높은 언덕과 같다. 우리 공전에 비 온다 했으니 모두 50묘로는 해당될 수 없는 것이다. 하물며 대부와 사의 목전은 정면의 주회에 전혀 해당시킨 것이 없으니 어찌 소홀하지 않겠는가? 후정의 말도 따를 만하지 못하다. 잠시만요. 선정은 고전이란 이속이 현관으로 된 다음 재물을 받고 준 전시이라고 하였으니 정현은 고전이란 저자에 있는 상인 집에서 받은 전시이라고 하였다. 생각건대 고인은 이속이 아니니 선정의 말이 잘못이다. 고인은 저자에 있어서 그 물화로서 89도 막을 살리기에 족한데 또 그 집 사람에게 전지를 받도록 하니 가하겠는가? 후정의 말도 잘못이다. 빅매를 상고하니 고인이 서양으로 앉아서 독을 열고 뷰를 취한다고 했고 그 고인이 관사에 피폐를 펼친다고 하였으니 옥백과 피폐를 꼭 고인을 시켜 제공하도록 한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 선해청에서 시행하는 대동법은 고인을 시켜 물화를 공급하도록 하고 대동료로서 값을 받는데 옛적에도 지금의 사정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공가에서 온나라의 전지를 주관하고 기내의 전지를 떼내서 대동전이라고 이름하여 공백값을 보상하도록 한다면 이것은 주나라 때의 이른바 고전이라는 것이다. 대조 공상 조치각은 그 이익이 노하다고 하는데 또 따라서 관에서 관록을 준다면 반드시 부자를 더 거하도록 하는 것이니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고전이란 모락값을 갚아주는 전지이다. 선정은 관전이란 공가에서 명령하는 전지이라고 하였다. 정의원은 관전이란 선으로서 벼슬에 있는 자의 집에서 받은 전지이라고 하였다. 469페이지 생각보다 모두 전지는 모두 농부가 경영하는 것인데 사, 대부의 집과 부서의 집에 있는 사람이 별도로 전지를 받아서 장차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또한 농부에게 줄 뿐이니 만약 국가에서 전지를 받아서 농부에게 준다면 이것은 녹전 외에 또 하나의 녹전이 있는 것이다. 그 아비가 먹는 녹으로도 가족을 양육하기에 족한데 그 아들이 또 녹전을 받는다면 또한 지나치지 않은가? 정연의 말도 잘못이다. 삼정은 우전이란 공과의 소를 기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정연은 우전과 목전은 목축하는 집에서 받는 전치라고 하였다. 가공어는 상응은 이것이 곧 육생의 사육을 관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후정이 그 말에 따르지 않은 것은 이것은 목인일 것 같으면 이것은 공가에서 방목하는 땅일 것이니 다음 글에 새라는 말이 어찌해서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고 했다. 생각건대 주관에 우인이 나라의 소를 기르는 것을 관장하여 모든 제사에 향후와 구음을 제공하고 모든 빈객을 적재하는 일에 뇌례에 쓰는 소를 제공하고
향사와 빈사에 손수하는 소를 제공하여 군사에는 국회하는 소를 제공하고 상사에는 제전하는 소를 제공하여 모든 회동하는 군료에는 병거를 쓰는 소를 제공한다. 하였으니 그 수만 해도 몇 천두가 된다. 또 모기는 육생의 사육관장에서 제사에 바치는 희생을 제공한다. 하였으니 그 양과 되지만 해도 몇 천두가 된다. 이들에게 전지를 주지 않으면 무엇으로서 길러내는가? 무전과 목전은 없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보통 목축하는 집이 전지를 받는 것은 뜻이 없으니 470페이지 후정의 말은 그러다. 가공원의 주소에는 공가에서 방목하는 전지에는 새가 있을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 또한 논갈입니다. 이른바 사전, 관전, 득전, 고전, 우전, 목전에는 모두 부분의 1을 거두어 그 녹을 주고 그 값을 갚고 그 목양을 달성하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본전에는 옥속이, 본전에는 육포가, 본신에는 정역이 붙어있지 않은 데가 없는데 어찌하여 공과 목전에는 다른 새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르는가? 전지의 명목은 모두 다르나 한 농부가 100묘를 받는 것은 천하가 모두 같은 것인데 가교의 말이 이치에 맞겠는가? 전면은 공업은 육수에 남은 땅으로 천자가 대부에게 다스리도록 하는데 이 밖은 모두 그러하다. 200리, 300리는 상대부가 다스리는 데 주장과 같으며 400리, 500리는 하대부가 다스리는데 현정과 같다. 그러므로 200리를 주라 부르며 400리를 현이라 이르는데 수인이 감독한다고 하였다. 살피건대 정면은 향과 육수가 어느 곳에 있는지도 몰랐다. 혹 향과 수를 아울러 일컫기도 하였고 혹은 육수를 교회에 있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육수를 300리, 400리에 있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육수를 공업이라 하기도 하였으니 그 잘못이 크다. 이미 공업으로서 전지에 맡겼으니 전지는 200리 안에 있는 것인데 육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화법에 200리가 추가된다고 한 것은 마침 그 들은 바가 같지 않았던 것이다. 다 같은 줄에 그래 육수를 혹 만지라 일컫고 방도를 혹 감지라 일컬었으니 대개 당시의 명칭이 혹 달랐던 것인데 정년은 이것으로서 주장과 현정을 향수 밖에까지 두루 두는 것으로 하고자 했으니 역시 틀린 것이다. 정년은 가압은 대구의 채지이고 소도는 경의 채지이며 대도는 공의 채지인데 왕자와 왕제의 시급이다 하였다. 생각건대 체육의 제도는 원래부터 알 수가 없다. 대부와 공경은 371페이지 당연히 받은 목전이 있는데 목전 외에 또 체육이 있다는 것인가? 요새의 법은 천하의 곡식을 주우면서 서울에서 목을 나누어 주었으나 삼고쪽 제도는 기내의 전지를 갈라주어서 체육에서 목을 받아먹도록 하였기 때문에 공경, 대부, 사의 녹은 모두 전지로서 제도를 만든 것으로 왕자와 맹자에도 그 글이 또렷하다. 만약 후세의 법처럼 경창에서 녹을 나누어 줬으면 녹을 제정하는데 마땅히 속이 몇 섬이라고 이를 것인데 어찌해서 전지는 이어왔겠는가? 목전 외에 혹 군이 있으면 전지로서 상주는 일이 있었으나 이것은 사람마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공업이란 천자의 목전이고 가업이란 공경대부의 목전이며 사전이란 삼등적사의 목전이고 관전이란 부사, 소도의 목전이며 소도란 혼신과 동성이 봉합을 받는 땅이고 대도란 친왕의 자제가 봉합을 받는 땅이라 말한다. 그러나 그 봉합을 받는 것도 검으로 봉합에 그치고 국공이 되지 못하는 것이니 이것이 예체도이다. 위가 낮은 자에게는 가까운 지역을 주고 위가 높은 자에게는 먼 지역을 주고 힘이 대다를 요량하고 곡식의 다소를 비교하여 지위가 낮은 자에게는 편리하도록 한 것이다. 정론은 지형이 실상 그림과 같이 반듯하지 않으므로 전주와 체육을 받는 자는 원고는 더 제도 조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생각건대 이 조목이 가장 이치에 합당하다. 정은 이미 이와 같은 걸 알고서 또 무엇 때문에 일전에 엎치락 하여 바둑 관찰을 만들려 하였는가.
전면은 전리로서 국중에 소속시키는데 수인은 백서에게 전지 주는 것을 주관하며 부하나의 일정과 전지 백류를 전리라 하는 것이고 472페이지 백성이 거주하는 도성안과 원계한 사방이 천되는 백동 900만 부의 면적이 이르는 것은 아니다. 산릉, 육록, 천대, 부독, 성곽, 궁실, 도항이 있어 3분의 1을 제외하면 나머지가 600만 부이다. 또 전지에 바뀌지 않는 것, 한 번 바뀌는 것, 두 번 바뀌는 것을 상중하로 서로 통해서 전지받은 사람을 정한 것이 300만 가이다고 하였다. 살피건대 국성 안에서 가옥만 쓰이고 과수나 채소를 심어 갖고 많은 한 조각의 땅도 없으므로 전리로 책임지었고 성 바깥 땅에는 과실과 채소를 심어 가꾸는 데만 오로지 쓰는데 그 수용의 급함이 농사보다 심하므로 장포로서 책임지었으며 그 후부터 전주를 다스리게 하는 것인데 정년을 위해 국중을 방기 1천리의 총칙이라 했으니 어찌 소리하지 않겠는가. 총지 구부의 명중에 방중지부, 사교지부, 방전지부, 가삭지부, 방현지부, 방도지부가 있어 안으로부터 밖에까지 낱낱이 각각 말했으니 국중은 방중이 아닌가. 수인은 부에게 한 토를 주는 것이므로 육수지역은 그 땅이 필요하므로 터의 일정한 제도가 있었지만 교외의 지역은 땅은 넓은데 사람은 드물어서 마을이 띄엄띄엄 있으니 반드시 일정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으므로 향수 외에는 별도로 집터를 준다는 글이 없다. 그런데 정면은 수인이 1천이나 되는 길을 통솔하여 모두 터 하나씩을 준 것으로 해석하려 했으니 선왕이 시작한 제도의 묘리를 물을 곳이 없게 되었다. 정년은 식화지에 사공, 상도, 혹으로 모아서 전주를 모두 주었는데 엄명이 농부일에 해당하게 된다. 여부는 육수 안에 있다 했는데 이와 같다면 473페이지 사공상은 각자의 일 때문에 관에 들어가 있고 여부는 홈서 공업에 나가 경작한다. 그 전에 있는 7만 5천 호가 육수가 되고 나머지는 공업이 된다고 하였다. 가공호는 원교 100리안의 육향을 두었는데 삼면의 거리가 200리다 하였다. 생각건대 정면에 육수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몰라서 이제 육수를 방제되어 있다 말하였고 가공호는 육향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몰라 지금 육향을 원교에 있다 했으니 무지함이 심하다. 육수란 사교 안에 별도로 30편을 육수를 한다. 육향은 본래 성 안에 있고 넘쳐서 성 밖으로 나간 것을 원전이라 부른다. 식화지의 잘못은 다음에 자세히 논한다. 그 땅을 맡길 때에 국택에는 부세가 없고 원전에는 20분의 1을, 근교에는 10분의 1을, 원교에는 20분의 3을, 전초전도에는 모두 10분의 1을 초과함이 없다. 오죽 칠림에 대한 부세만은 20분의 5로 한다. 정산호는 국택이란 성 안에 있는 주택이라고 하였다. 많은 원전이란 성 밖에 성과 가까운 곳에 일전을 받아서
주택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 안에는 과원과 체포를 하지 못하고 곡식농사도 하지 못하는데 또 많은 백성이 삶을 즐기도록 하려는 까닭에 그 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육향터에는 성 밖으로 넘쳐나간 것은 오로지 과원과 체포를 하는데 힘써서 그 이익은 비록 많으나 이미 육향 백성의 까닭으로 그 택세는 가벼운 쪽을 따라서 20분의 1을 받는다. 수고란 육수인데 그 택세 또한 경한 쪽을 따라서 10분의 1로 했으나 원교부터는 점점 중한 쪽을 따라서 20분의 3의 택세를 받았다. 그리고 전주 현도는 더욱 중한 쪽을 따라 그 택세가 10분의 2에 이르렀고 신림에 대한 세는 안쪽으로 교수에서 밖으로 관계에 이르도록 모두 20분의 5였다. 그 부세의 법도 또한 그 전지를 요량했다. 가령 원전에는 1료를 474페이지 1전이라고 했으니 200가는 200료의 지역이 된다. 200가에 다만 10료의 별로 받는다면 20분의 1의 세를 받는다는 것이다. 원교 지역에는 원료를 한 토로 했으니 40가가 200료에 되는 지역이다. 이 40가에 모두 30료의 배를 받으면 20분의 3을 세로 받는 것이다. 근교의 10분의 1을 받고 현도의 10분의 3을 받는 것은 또한 그 예가 모두 이와 같다. 정은 국택이라는 모든 관청이 소유한 집으로서 관리가 정치를 하는 곳이라고 했다. 생각한데 제4의 글의 첫째가 국중, 둘째가 원전, 셋째가 근교, 넷째가 원교, 5, 6, 7, 8제가 전초 현도면서 안쪽으로부터 바깥쪽까지 그의 구슬을 끄는 듯하니 국택은 성 안에 있는 민가가 분명하며 원전은 성 밖에 있는 민가가 분명하여 성전의 해석이 원래 이치 합당했는데 정연이 반드시 국택은 관부라 붙였으니 어찌 틀리지 않았다 하겠는가. 관부와 공주에는 원래부터 부세가 있나 없나를 물을 것도 없고 오직 민택에 대해서만 상명할 바가 있으므로 법을 만들어 국택에는 부세가 없다고 하였다. 정연은 원전의 부세를 가볍게 한 것은 전에는 곡식이었고 원에는 이익이 적기 때문이다. 옛날 집에는 반드시 나무를 심었고 강역에는 의가 있었다고 하였다. 가공원은 맹자에 오묘되는 집에 상마를 삼는다고 했으니 이것을 보면 전에는 곡식이 없었던 것이다. 백묘되는 전지의 바톤턱에 집이 각이 임관인데 여기에다 우물, 부엌과 파밭, 부추밭을 만들었으니 이 원에는 이익이 적은 것이다. 시경 신남산 편에 강역에 오이가 있다. 오이와 여기는 또 새를 받아 천자가 그것을 베껴 담고 김치를 만들어서 황조에게 바친다 하였으니 이것을 보면 원전에도 새가 있었던 것이다. 고 하였다. 425페이지. 또 원이란 곧 상명에서 말한 장포로서 원지에 붙은 것이라고 한 것이고 전이란 곧 상명에서 말한 전례로서 국중의 지역에 붙은 것이라고 한 것인데 아울러서 말한 것은 그 새를 내는 것이 같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생각한데 넓은 고을, 큰 도시의 성문 가까운 곳에 을의 과원과 체포를 만들어서 민가의 과실과 채소를 공급하는데 하물며 천자의 국성이겠는가. 그러므로 육향이 전이 성 밖으로 넘쳐나간 것은 오로지 과원과 체포만을 다스려 명칭을 원지라 하였다. 이것이 비록 성 바깥이기는 하나 오히려 육향의 지역이므로 그 택사가 지극히 경했다. 그 외에 육수지역을 분교라 이르며 그 외 사교지역을 원교라 이른다. 교와 수가 비록 백리 안쪽에 함께 있는 곳이나 제사와 빈객적 때의 큰 상사, 큰 장사 때의 사정과 정역에 육수 백성이 원교보다 부고가 많으므로 전세, 택세 모두가 순경하고 교는 중하다. 그런데 정연은 이에 원전을 원금 내외의 통칭이라 하여 무릇 오히려 채소밭을 모두 10분의 1을 세받는 것으로 해석하고자 했으니 어찌 소홀하지 않은가. 국택, 원전, 근교, 원교는 안으로부터 바깥까지 문장이 구슬을 뺀 듯한데 만약 원전을 기내 과원과 체포에 통칭한다면 장법이 어찌 어려워질 것인가.
중심지에는 가장 밖에서 부세가 없고 다음 바깥은 경한 쪽을 따라 20분의 1로 하고 그 다음 바깥은 중간으로 10분의 1로 하고 그 다음 바깥은 조금 중하게 20분의 3로 하여 또 그 다음 바깥은 가장 중하게 20분의 1로 했다. 층층이 감쌌고 마디마디 차등으로 된 것은 죽순 껍질이 겹겹이 쌓이고 파뿌리의 흰 부분이 겹친 것 같아서 그 제도가 아주 묘하고 그 뜻이 지극히 정밀했는데 정연의 말이 한 번 나오자 그 법이 이루어지고 혼란해져서 상고하고 시행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 472페이지 어찌 해석하지 않은가. 농가의 이익은 과원과 체포보다 후한 것이 없다. 백묘되는 전지에 해마다 곡식 및 곡을 수확했는데 그것으로 돈을 만들면 그 돈이 얼마나 되며 백묘되는 전지에 해마다 파 몇 묶음을 수확했는데 그것으로 돈을 만들면 그 돈이 얼마일까. 파 심는 이익은 반드시 곡식보다 10곡절이 될 것이다. 다만 다음 과실과 채소는 반드시 국선과 아주 가까운 지역이라야 이에 체화됨이 없으므로 교야 이외에는 곡식 농사는 있어도 과원과 체포는 없으므로 이것은 물정의 자연스러움인데 정연은 이에 과원과 체포는 이익이 적으므로 그새를 경한 쪽에 따른다고 했으니 오월함이 이와 같고서는 어찌 이를 명할 수가 없을 것인가. 생각컨대 전이란 백성이 살고 있는 구역이다. 육향하는 지역이 좁기 때문에 일정으로 제한했으므로 왜 그래 전리는 국중에 붙인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성 안에 있는 육향이고 다음 글에 장포는 언제 붙인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육향 백성으로 성 밖에 넘쳐나온 것이다. 그런데 정현은 원전을 두 가지로 보았으니 더구나 크게 오해했다. 강에게 오해가 있다는 것은 버려진 땅에다 오이를 심어서 그 땅에서 나오는 이익을 당한 것이다. 비록 상자부가 나라를 다스리더라도 이 오이에는 새가 있을 수가 없는데 정현과 가공원은 이 오이를 원전의 새에 해당시키고자 했으니 또한 오할하지 않은가? 천자의 제사에는 장인이 과실과 오이를 진모하였는데 또 어찌해서 반드시 강역에서 오이를 취했겠는가? 정년은 국세가 가까운 곳은 가볍고 먼 지역은 무거운데 가까운 데에는 노역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가공원은 근교가 10일인 것은 곧 상경에서 말한 택전, 사전, 고전과 함께 10분의 1세이고 원교의 20분의 3이라는 것은 곧 상경에 말한 관전, 우전, 상전, 목전이 함께 20분의 3이라는 것이며 전초, 현, 도에는 모두 10분의 1을 넘지 않으면 곧 상경에서 말하는 공업 이하 네 곳의 전지 안에 육수가 겸해져 있습니다. 세 가지 안에 모두 공업이 있는데 만약 477페이지 그렇다면 여기 10분의 1이라고 이른 것은 3등 체입을 제외한 향수와 공업에 모두 하 나라의 공법을 썼기 때문이었다고 하였다. 또 춘추공황전의 설에 10분의 1에서 넘는 것은 대궐의 소궐이고 10분의 1에서 주인 것은 대맥의 소맥이라고 하였다. 주례에는 군빈과 원변의 부세는 20분의 1이고 원교에는 20분의 3이나 분료가 있는 애에는 1.9부가 백묘에 대한 부세로서 벼 649, 추경 160도, 도미 16도를 낸다 하였으니 만약 그렇다면 주례의 세법은 왕기에 근거한 것이고 공양의 세법은 제후의 방국에 근거한 것이다. 제후 방국에 원근의 차가 없으면 나라 지역에 흡수하고 부역하는 일이 드문 까닭으로 원근의 차가 없다고 하였다. 살피건대 국택이란 성 안에 있는 민가이고 원전에는 성 밖에 있는 민가이다. 그렇다면 근교의 10분의 1과 원교의 20분의 3과 전초, 현, 도의 10분의 2가 모두 위에 글에 말한 택스의 이유를 이어받은 것이다. 세상에 전세율을 혹 23으로 하고 혹은 10분의 1로 하는 일이 있겠는가? 그렇다면 대궐의 소궐이라는 나무람은 주공을 먼저 범했던 것이다. 정연은 이 점을 유망하게 여겨서 이 경문의 주에에는 흐릿하게 떼어 넘기고 무슨 세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임시변동을 국세라고만 기록했다. 이른바 국세라는 것은 전리에 대한 세인가, 관시에 대한 세인가, 살림에 대한 세인가, 택량에 대한 세인가, 글로서는 전세 같으나 살인즉 10분의 1로 할 수 없으므로 임시변통하여 명목하기를 국세라 했다. 그런데 고공기 장인주에서는 이 경문을 인용하여 전세라고 일렀으므로 가공원의 소에는 반드시 것을 전세라고 하였다. 가공원 소에
여러 말을 모두 우물쭈물하고 헷갈려서 따질 수가 없다. 혹은 공업은 원교, 근거를 통한 것이다. 혹은 공업은 향수에 있어 함께 있다 하다가 나중에는 단정하기를 왕기에는 걸맥에 법을 썼고 제후의 나라에는 11법을 썼다 하였다. 이것으로서 어찌 나의 의혹됨을 다 파해줄 수 있겠는가? 나라가 작을수록 부역은 더 번거로워지고 부역이 468페이지 번거로워질수록 부세는 더욱 중해진다. 제후가 나라는 작아도 또한 나라에 더 체제는 갖추었으니 제사 빈객과 굴려 회동 백관 군리와 사대 불임의 쓰임새가 호방한데 가공은 이에 나라가 작으면 새도 경하다고 했으니 또한 사정이 오활하다. 세하건대 일정에서 벼, 주병, 부마를 낸다는 것은 노어의 중리의 말이다. 이것은 정전 향물인데 반드시 분류가 있는 해라야 이에 이런 거둠이 있다고 하니 또한 잘못된 뜻이다. 총괄하여 말하자면 제사의 직은 이미 그 땅을 맡겨서 이포와 옥석과 부가에 대한 부세를 거두었다. 국택과 원전에 대한 한 종목은 곧 이포의 의를 세운 것인데 이포란 국택과 원전에 대한 세임이 전세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전세는 다만 9분의 1세가 있고 오직 육수지역에는 별도로 10분의 1세를 사용했던 것이다 하고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경서입표 1이 끝나고요. 내일부터 2 하겠습니다. 제가 좀 잘 못한 게 많은 것 같네요. 478 페이지 여기까지 한거 올려놓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